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당선자를 낼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전공이 뭐죠? 여러분들 돈 가지고 선거는 왜요? 돈 선거. 이미 지난 4.15 선거 때 재미봤잖아요. 재난 지원금. 그런데 이번에도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제잖아요.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무료로 백신 접종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2월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입한다고 하는데 들어와봐야 하는 것이고 과연 약속된 대로 과연 1, 4분기에 1000만 명분이 올지 600만 명분이 올지 실제로 들어와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 방역 접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접종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할 테니까 무료 접종이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부유층들한테 왜 무료로 접종해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번 코로나로 심각한 손해를 보신 분들 저소득층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또 실질적 피해는 안 입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백신 맞는데 따른 이 재정적 부담이 있는 계층의 국민들에게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해줘야지 돈이 있고 많고를 떠나서 무조건 다 한다. 이거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획일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뭡니까? 결국 돈으로 선거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요. 바람잡이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이러한 이 정책과 전략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것이 여권의 입장인 것이 분명해졌어요. 분명해지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의 짐작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느닷없이 무료 백신을 다 전 국민으로 하겠다. 지금 정은경 청장이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3, 4분기 가야만이 잘해야 베스트 시나리오로 볼 때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때도 20세, 30세, 40대 젊은 분들은 접종 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전체 국민이 지금 5,600만 명인데 2천만 명이 이상이 11월 가도 다 못 받는데 무슨 무료 백신이 접종이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요. 선거 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 얘기를 꺼냈어요. 누가 꺼냈느냐?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여권이 이 선거 전략 당연히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로드맵에 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느닷없이 얼마 전에는 느닷없이 뭘 꺼냈어요? 사면론을 꺼냈잖아요. 사면론 꺼낸 것이 진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안타까워서 꺼낸 겁니까? 표 받으려고 꺼낸 것이었다가 지금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토끼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하는데 홍합이라는 말도 못 꺼내가지고 무서워서 포용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이 지도자 통치자의 자세고 백범이고 리더십이에요. 이런 수준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 주제가. 그래서 돈 꺼낸 것. 이제 백신 무료 접종이 문재인 대통령 이러라고 된다면 이낙연 대표의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공유제예요. 이게 MB 대통령 때 이공유제 정운찬 그 당시 총리가 꺼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흔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이공유제를 그 당시 그러니까 2010년도 전이죠. 이 정운찬 총리. 그런데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꺼내다 꺼낼 많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전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자 전 국민한테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야 이거 이재명 대단하구나. 그래도 이 배짱도 있고 나름대로 정책 비전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네. 여기에 밀려가지고 지금 이 잠룡 이재명하고 무려 차이가 어떨 때는 한 7, 8%까지 지금 차이가 나가지고 잠룡 2강이 아니라 1강 1량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재난소득 지금도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한테 주라고 했다가 정세균 총리한테 혼났잖아요. 지금 더 풀자 많이 이 적게 풀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재난지원을 잘 풀어야 되느냐 이거가 지금 관점이지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한 대대적으로 한 대 얻어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총리님 잘못했습니다.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 생각해야죠. 이렇게 꼬리를 대는 게 이재명 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고 똑같이 재난지원금 얘기 물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차 이 보조금 가지고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 요렇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돈 얘기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이익공유제를 지금 꺼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번 코로나 정부에서 또 혜택을 많이 본 업종들, 대기업들 이런 데서 돈을 꺼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뭐 금리를 낮춘다든가 또 이 돈, 그것도 다 돈이 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보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누가 코로나로 덕을 받는지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포퓰리즘이다. 예.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의 현안이 돼가지고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승자로부터 아예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예.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 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채우로 사회 안전망을 구조적이고 대조적으로 차라리 구축하라.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주장이다. 사회주의식 대급과 뭐가 다르냐. 이런 재계의 불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얘기 없이 선거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돈 얘기를 아무리 꺼내고 돈 가지고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속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정신무장, 이론무장 해서 이러한 돈놀이 하는 선거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 황운하 대전에서 지난 연말에 6인 식사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시민이 고발했어요. 감염병 위반, 그 다음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해가지고 그거를 본래 해당 지역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 황운하는 시종일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 방역법, 방역기 방침 6인 이하, 이 5인 이하 이거 위반한 것이 아니다. 3명씩 들어갔을 뿐이고 시차 있게 들어갔다. 돈도 각자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항변하지 말고 그리고 대전경찰청 이 가재는 그리 편든다고 그러잖아요. 황운하가 누굽니까? 경찰 출신이잖아요. 절대 바젓다가는 대전경찰청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대전경찰청을 지휘하는 이 검찰도 각별히 그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1월부터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이 수사 지휘권도 사실상 없어요.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정 수준 다 아시죠? 고민정 수준. 이 고민정이가 오늘 또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기가 막힌 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지금 야권에서 비판받는 게 뭡니까? 백신도 구하지 않고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게 대대적인 비판의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민정이가 오늘이 아니네요. 날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어제입니다. 뭘 올렸느냐면 호주나 뉴질랜드, 대만 이런 데를 얘기 들으면서 그런 데는 백신도 다 구입했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알기는 하느냐? 요렇게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민정의 수준이에요. 고민정 수준. 고민정이가 자기 학력까지 속였잖아요. 학력까지. 참 이 공부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공부하다 말고 적당히 하다가 출세길로 들어서가지고 너무 급격히 출세하다 보니까 출세한 자리가 요구하는 자질과 공부한 수준에서 갖고 있는 지식과의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한테 너무 이 정쟁을 하지 마라. 백신 못 구했다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은 6만 명, 7만 명에 달해요. 확진자가. 이 누적된 우리 확진자 수. 그런데 호주는 고민정이가 들은 호주는 확진자가 19명, 뉴질랜드는 3명이에요. 대만은 6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 백신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이 이미 다 확보해놓고 왜냐면 만인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팬데믹은 사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우발적인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 추세가 나와가지고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양을 미리 구입해다 놓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접종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겉으로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쟁 삼지 말라. 그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또 여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이용빈 의원, 검찰에서 월성 1호기 수사하는 거 대통령을 향한 검찰 쿠데타다.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검찰 이 기죽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바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라. 지금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김용민, 또 황운하 여러 명들이 지금 서명을 해서 그걸 페북까지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주관하는 단체는 파란장미 시민행동동입니다. 그런데 이 역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렸던 김용민과 그리고 이 김용국이가 SNS에 이거를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살아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론의 역풍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